모든 정보의 황맥기 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네. 같이 방송을. 네, 그러게요. 참 항상 인상이 좋으셔서 네. 매번 마주치면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마주 앉아 시장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뷰 자체보다는 시장이 시장인 만큼 시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챙겨볼 텐데요. 오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황맥기의 맥점 키워드 오늘은요. 공매도 프로그램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쌍바닥 찾기 집중해보자. 첫 번째 키워드로 꼽고 가겠습니다. 이 얘기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프로그램 매물도 많이 나오고요. 공매도 물량이 다시 증가를 하면서 공매도 재개 첫날 다음으로 많았다라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쪽에 좀 집중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공매도 물량부터 해서 시장에 대한 뷰 한번 나눠주시죠. 네, 그럴까요?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진짜 엎친 데 덮친 게라 할까요? 굉장히 좀 마음들이 무거우실 텐데 일단 그 시장 키워드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린다면 첫째로 지수 측면, 두 번째 종목 흐름 이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아주 한 이틀 동안 아주 지수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그 원인은 첫 번째 수급면에서 봤을 때 공매도하고 프로그램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공매도는 5월 3일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이제 그 수급을 좌우하는 메이저 외국인하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이틀 동안 코스피에서 6조 2천억, 그 다음에 또 코스닥에서는 한 대략 7천억 이상 매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프로그램이 코스피는 3조 원, 코스닥은 4,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아래로 좀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글로벌 증시 영향이 갔습니다. 어제 대만도 많이 내렸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월 달 말이에요. 아주 그냥 4.2%나 아주 급등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를 지금 자아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테이퍼링이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궁금하신 종목별 흐름인데, 이제 가치주하고 성장주 항상 거기에서 서로 이제 양면성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종목 흐름을 요약해 드린다면 성장주는 좀 이제 조정을 보이는 양상이었고, 그래도 가치주는 시세를 분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가치주, 성장주 경계에 모호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IT니까 성장주로 봤을 때 하이닉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연일 급락하면서 하이닉스 이렇게 내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장주에서 2차 전지에서 과거 같으면 상당히 좀 시세를 냈을 법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신규 상장하자마자 고점 대비 33% 빠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좀 성장주가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경기 민감주, 특히 원자재 그런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구리 가격이 또 고공행진을 하면서 풍산 같은 경우가 사실 여기서 황맥기 때 포착했던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급등이 일었고, 또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도 급등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치주냐 성장주냐 늘 많은 이들이 그 선택자 앞에 놓여 있는데 일각에서는 성장하는 가치주면 정답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간략 뷰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올해 또 오늘 또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이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많이들 관심을 둬라라는 목소리가 나올수록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성장주 변동이 오늘 또 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요. 네. 사실 앵커님 저거 첫 방송이지만 네. 사실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 출연해서 대략 한 1년 4개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스탠스를 변화를 준 적이 없어요. 네. 계속 긍정적이고 앞으로 시장 간다라고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어젯밤부터 이제 계속 제가 고민을 하는데 정말 지금 스탠스가 어렵다. 예, 왜냐면은
사실 미국 시장이 좀 이제 또 밤새 또 많은 조정을 네. 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윗방이 될지 아랫방이 될지 지금 누구도 예단하기 힘들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조금 이제 겸손한 그런 스탠스를 좀 취하도록 할게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만기일에서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이냐 그건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매물이 상당히 많이 소화가 됐습니다. 이틀 동안에 거쳐서 지금 많이 이제 소위 말해서 미리 가부를 해서 썼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늘 만기일이지만 그 영향은 프로그램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이어트 해놨다는 그런 측면 물량 부담에서 네.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 만기일 날 시장 흐름, 시장 패가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세장에서 특히 지난 3월 달 3월 11일 날 그때 쿼드리플 이슈대에서 굉장히 그때 내렸다 그때 탁 만기일 날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대선의 특징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또 미국 시장이 크게 내리고 그래서 야, 우리가 한번 좀 내리면 이것을 양면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오늘 좀 패가 좋게 나타나면 흐름이 나타나면 시장을 살릴 수 있겠고 또 만약에 오늘처럼 또 급락이 나온다면 소위 말해서 웹도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참 겸손해야 되고 참 예단하기 힘들다 말씀에 제 고민이 바로 여기에 녹아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웹도도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약세장에서 나는 특징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또 그것도 대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애매한 게 지금 박스권에서 전고점 돌파 못하고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만족할 만한 조정 구간이야. 아직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실레이트가 39까지였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스탠스가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핵심 관전 포인트를 60에서는 지키고 3원도를 만족해서 반대에 나면 또 추세를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고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이 저점 대비 17%가 오르고 딱 2분의 1 되돌림을 준 자리에서 또 한 번 이 하락폭에 또 2분의 1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또 한 번 눌림인데 제가 왜 하락 10파 정도 대비해야 되고 그러냐. 이제 오늘이 결정적일 텐데요. 여기서 하락 A, 반등 B, 하락 10파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항상 또 우리가 그 안 좋은 것도 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오늘 만약에 돌려준다라면, 낮게 해서 음봉 3개에서 이 전저점, 그러니까 코스피는 61선, 코스닥은 121선, 뭐 다우고 나스닥도 거의 비슷한 그런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난다라면 좀 또 한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관전하면서 특히 대형주는요. 그동안 시세가 많이 났던 그다음에 이렇게 경기 민감주 여기에는 저는 여전히 또 경계 못 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만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 구간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계 못 오고 사실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매도 그런 데서 자유로운 좀 비교적 틈새 시장을 좀 노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와는 여기 저희 방송 함께 하시고 1년 4개월 만에 처음 하는데 하필 저와 함께하는 오늘 스탠스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가질지 말지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시황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잘 전해졌는데요. 오늘 어떤 이 변동을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웹도둑 현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자, 이제 저희와 함께 위클리 종목들 AS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KT 흐름 너무 좋았었고요. 에이티넘인베스트는 뭐 어제 상한가 같습니다. 그 시장 속에서도 저희 황매기 포착주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AS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익 실현해야 될지 아니면 뚝심 있게 더 가져갈지요. 네, KT는 제가 여기 아침 방송 나와서 첫 종목이었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말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죠. 네. 이제 KT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과거의 통신회사 그 일변도에서 지금 이제 미디어라든가 또 금융까지 이거 총망라하는 네. 그런 이제 그룹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그 이익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아까 말한 기업의 변신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사실 어제 같은 그 큰 흔들림에서도 이 종목은 계속 급등이 났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는 아니지만 한 13%, 뭐 시장에 크게 상관없이 13% 오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그런 구간에서도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도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또 기관 외국인의 대거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세를 내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믿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은 여기서는 이제 양선이 3개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섣불리 그냥
공략하지 마시고 많이 오른 종목처럼 항상 경기 모드거든요. 네. 그래서 3만 원 이하로 오면은 또 한번 관심을 두시면서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딱 들고 나온 게 뭐였냐면 이게 20년 만에 빅사이클이다. 이게 지금 차트가 연봉이거든요. 이게 20만 원 가까이 했던 종목이 지금 3만 원 이하 그때 이제 2만원대였는데 얼마나 매력적이냐.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만 이것은 한 뭐 3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3만 원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노리시는 전략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보유자분은요? 보유자분은 좀 일부 차익 실현하셔야죠. 오늘. 그러니까 다는 말고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네. 저점 매수. 그래서 고점에 좀 일부 매도하시고 또 수량을 늘려서 저점 매수해가지고 자꾸 계좌를 늘려가셔야 되겠죠. 네. 그럼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전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제 네. 상한가 같습니다. 두나무 이슈가 또 부각이 된 건데요. 6,650원까지 올라왔고 지금 수익률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뷰는 왠지 또 간다면 놓치면 아쉬울 것 같고 근데 또 상한가까지 왔는데 더 욕심을 부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글쎄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보유자 영역입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조금 욕심을 부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들고 나왔을 때는 두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은 언더퍼폼이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황매기가 찍어 좀 맥점이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이 들고 나와서 그때가 들고 4월 22일에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또 공교롭게 말입니다. 뭐 여기저기 다들 어떤 그 정책 위반자들이 이거 뭐 비트코인 안 된다, 뭐 과세하겠다, 뭐 이것저것 말이 많이 나와서 좀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은 펀더멘털을 반영해 갑니다. 자,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 내는 것은 딱 두 꼭지입니다. 하나 는 뭐냐면은 내가 저점에 사서 내용 있는 종목을 저점에 사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있는 게 바로 펀더멘털이 뛰어난 종목이에요. 제가 이 종목을 착안했던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코인베이스가 상장했잖아요. 그게 뭐 대략 밸류에이션이 100조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두나무가 있는데 예, 그 두나무가 바로 업비트를 운영하는 그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략 이제 두나무도 어제도 좀 거의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략 10조 정도 밸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ATM 인베스트먼트에서 물론 우리 기술 투자도 있지만 우리 기술 투자는 지금 시총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1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ATM 인베스트먼트는 그때 1,000억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언더퍼폼이다 라고 들고 나왔을 때거든요. 그러면은 한 10조 정도 돼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두나무 지분이 대략 한 6, 7% 되면은 이것만 해도 7,000억대 되지 않습니까? 뭐 이 회사 뿐이가 있습니까? 네. 여기저기 투자하는 회사, 창투사이기 때문에 많아서 봤는데 어제 같은 흔들리면서 역시 상한가 같다. 자, 이제 자리를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펀드멘트를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또 저점을 잡으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상상 그때도 창매가 처음 포착한 게 그때 여기 음선이었고 그다음에 두 연속 상한가 가고 그다음에 4월 22일 날 이게 딱 20에서 변곡자리였거든요. 네. 그 내렸어요. 그때 그 이슈로 해서. 근데 좀 횡보하다가 또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두 번째 또 여기서 최근에 포착한 황매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4일 날 그때 이제 2시 반에 황매기 코너가 있거든요. 이때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내가 추천을 못 드리겠다. 이 한 종목 가지고 제가 집중 기업부도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눌러다가 또 한번 상한가 갔습니다. 하여튼 매수하시면 축하드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더 갈 수 있느냐. 지금 시총이 지금 얼마냐면은 대략 3,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거 남아 있습니다. 월봉을 보아도 아직 좀 발산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두나무 상장 이슈가 소멸될 때까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보유자의 영역이고 7,480원이 전 고점인데 이걸 돌파하면은 조금 더 8,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더 욕심을 내볼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사실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아쉽네요. 일단 공략주로 곧장 가겠습니다. 오늘 탑2 종목 중에 첫 번째가 쿠콘입니다. 이게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정말 상장 전에 장외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종목이에요. 네, 앵커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켰던 종목 중에서 그때 김현웅 앵커님이 그런 말씀했거든요. 야 이게 계속 내리는 종목 매수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역발상으로 본다고 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얼른 왜냐면 이건 내렸기 때문에 네네네. AS 간단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게 바로 NCS입니다. NCS 저 사실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게 계속 부진해서 네, 질문 네.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때문에 그랬거든요. 아, 짤막하게 꼭 해주세요. 짤막하게 해드릴게요. 오늘 공략주를
에이시스를 날리더라도 이건 듣고 가겠습니다. 이 에이시스인데요. 이거 진짜 저는 44,000원이가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밸류에이션 변한 거 없어요. 오버행 이슈. 이 보유수 물량 풀린 건데 거의 일단락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시고요. 좀 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 이번 주까지 누르면 주면 다음 주는 리바운딩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조금 참으시고 다음 주 상승 나올 때 대략 2만 한 3, 4천 원 정도 그때 한번 수익 실현하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예시 드릴게요. 이거 희망 구분 아니시죠? 저희 네. 나아지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시스 저희 주목하면서 영롱 앵커한테도 꼭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콘 가겠습니다. 어떤 포인트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틈새 시장 노려야 됩니다. 일단 공매에서 자유롭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자유롭고, 낙폭과다주. 아, 예. 그것만으로도 좀 확실히 가네요. 예, 이게 바로 쿠콘인데요. 경쟁률이 1950대 1의 신규 새내기입니다. 동사는 비즈니스 데이트 플랫폼 기업이고, 예, 쿠콘닷넷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고요. 국내에서는 500여 개, 해외에서는 2,000여 개, 그 기관들의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쿠폰 같은 경우도 9만 원대에서 이것도 많이 내렸죠. 이게 신규산에 대우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서히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3스타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대부분 이 신규산에도 기관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쿠폰은 또 유일하지는 않지만 네. 기관들 매수세가 유입되는 게 목격되고 있고요. 또 주봉을 보셔도 이거 지난주 강세 행태에서 이번 주 누른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또 한번 양상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대략 시초가에서 낮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낮게 출발할 수가 있겠죠. 네. 5만 9천 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 여기까지 보시고 바로 이처럼 꺾였던 그 자리거든요. 그다음에 손절은 5만 원 하이셔는 그런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세하게 가격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성급한 매수보다는 일단 말씀 주신 가격대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쿠콘 저희 지켜보겠고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사이버원. 어떤 기업인가요? 예, 동사도 신규 새내기입니다. 예, 지능형, AI형 그 보안 그런 업체라고 봐야 돼요. 네. 장이 좀 어려울 때는 과거에 보면은 이 보안 업종들이 조금 오르는 경우가 또 많아요. 네. 그리고 아까 에이트렘 인베스터보다 두남 이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남부터 상장되면 결국 보안 같은 게 이제 상당히 중요시 돼서 그런 맥락에서 시장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바로 그 보안 업체인데요. 2020년 매출이 206억에 영업이익이 한 대략 22억. 무려 16년 연속 흑자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고점 대비 낙폭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종목 역시 26,500원 정도에서 지금 얼마 16,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많이 내렸죠? 지금 다중바다가 형성하고 지금 이평선 밀집에서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날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주봉을 보셔도 지난주까지 3분도 다음에 또 이번 주 양성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대략 시초가에서 16,500원 구간 여기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뭐 짧게 봐도 18,000원, 뭐 롱텀은 2만 원 봅니다만은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손절은 15,000원 하이셔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다양한 정보 주셨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뷰로 놓고 봤을 때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오늘 지수 흐름 잘 지켜보시고요. AS 종목들, KT와 에이티노인베스트 그리고 엔시스까지 각각의 전략 주신 만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쿠콘과 사이버원이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이 시각 꾸려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